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2학년 6단원 물질의 특성에서 혼합물의 분리에 관련된 중학교 검정고시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 계기는 온라인 수업의 기본 문제 복습용으로 적합하고요. 제2의 인생을 실천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출문항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류에서 세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기구가 어떤 것으로 사용이 되느냐, 이런 문항이 많이 나왔었고요. 밀도차에 관련된 문항이 4문항, 재결정에 관련된 문항이 1문항이 나왔는데 거름 장치에 대한 걸로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1문항도 나오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기출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회 12번 문제입니다. 각 성분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실험 장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같은 경우는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죠. 분별 깔때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이 바로 중류법을 이용하는 거고요. 3번은 거름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4번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우선 중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물질이 끓으면은 결국에는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돼서 올라가고요. 이게 이 관을 통과하면서 식으면서 다시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에탄올과 물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단순 중류 같은 경우는 두 액체의 끓는 점 차이가 클 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두 액체의 끓는 점 차이가 크지 않을 때 끓는 점이 낮아 먼저 끓어나오는 성분과 끓는 점이 높아 나중에 끓어나오는 성분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물질을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분별 중류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분별 중류는 중류가 되어 나온 물질을 받아서 모은 다음 그 물질을 다시 중류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순수한 성분 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순 중류보다는 분별 중류법으로 물질을 얻어내는 게 조금 더 순수한 물질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정답은 그러면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2019년도 2회 10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요 기구가 어떤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였죠? 이거는 단순 중류법을 이용하는 거였죠?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 2회 11번 문항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하여 분리한다. 원유를 분별 증류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등으로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끓는 점 차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선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분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은요,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탄올이 많이 끓어나오게 되고요. 이때 물도 일부 기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액체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한 번의 중류로 순수한 물질을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류에서 얻은 물질을 다시 중류하는 방법을 반복하면은 순도가 높은 물질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방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분별 중류법을 사용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림과 같이 소금물을 이용하면 좋은 벽시를 골라낼 때 활용하는 물질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좋은 벽시는 안에가 꽉 차 있죠. 밀도가 크기 때문에 소금물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쭉정이 같은 경우는 안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금물 위에 둥둥 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가라앉고 뜨는 것의 차이를 이용한다. 밀도의 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쭉정이고요. 소금물 밑에 좋은 벽시가 가라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싹을 틔울 벽시를 고를 때에는 벽시를 소금물에 넣어서 물에 뜬 쭉정이는 채로 걸러내고 잘 여물어서 가라앉은 벽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겉모습으로는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쭉정이와 좋은 벽시를 구별할 수 있는
중간에 액체 물질은요, 쭉정이나 좋은 벽실을 손상시키지 않는 물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텐데요. 고체 혼합물의 분리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밀도가 다른 고체 물질이 섞인 혼합물은요,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밀도가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 물질을 이용하면은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간 밀도의 크기를 가진 액체, 그리고 B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A랑 B를 녹이지 않고 구별해낼 수 있는 액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액체 혼합물을 분리는요, 가만히 놓아두면요,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로 뜨고 밀도가 큰 액체는 아래로 가라앉아 두 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하고 식용유의 경우를 딱 봤을 때 물은 아래쪽으로 가라앉고 식용유는 위쪽에 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액체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분별깔대기라는 물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분별깔대기는요, 혼합물을 두 층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마개를 먼저 열고 꼭지를 돌려서 아래층의 액체 물질을 먼저 분리하는 겁니다. 즉, 밀도가 큰 물질을 먼저 분리하는 거고요. 경계면 부근의 액체 물질은 분리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깔대기의 위쪽의 입구에 위층의 액체 물질을 분리하게 되면요, 밀도가 작은 물질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은 우선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소금과 설탕은 가루고요. 모래랑 스타이로폼도 가루죠. 질산칼륨과 염화칼륨도 가루죠. 하지만 물과 석유는 섞이지 않는 두 액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서로 잘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을 분별깔대기를 사용하여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바로 밀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20년도 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9번 문항입니다. 자,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혈액을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액 원심 분리기는요,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하면요, 밀도가 큰 혈구가 아래쪽으로 가라앉고요, 수분을 담당하는 혈장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밀도차를 이용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좋은 벽실을 고를 때 소금물을 넣어서 물에 뜬 측정이를 채로 걸러낸다는 거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소금과 모래가 섞인 것을 분리해내려면요,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을 딱 넣게 되면요, 소금은 녹고 모래는 녹지 않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장치를 이용하면은 소금하고 모래를 분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름은요, 두 성분 물질 중 한 가지만 녹이는 용매를 선택해서 거름 장치로 걸러 분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금하고 나프탈렌이 있는데 소금은 물에 녹지만 나프탈렌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걸러주게 되면요, 소금물은 아래에 딱 받쳐지고요, 나프탈렌만 위쪽에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프탈렌을 말려서 잘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물을 끓여서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을 얻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5가지 과정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모래와 소금의 혼합물이 있는데 혼합물에다 물을 부으면요, 소금이 녹겠죠. 거름 종이에 걸러내면은 모래를 걸러낼 수가 있고요. 불에 가열하면은 남은 소금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박.